늦은 밤 11시가 넘어서야 김만복은 영동 고속도로 휴게소에 트럭을 세웠습니다. 68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전국을 누비며 화물을 나르는 그의 손은 핸들을 잡느라 굳어져 있었습니다. 40년 넘게 이 길을 달려온 베테랑 운전사였지만 요즘 들어서는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고 있었죠. 트럭에서 내린 만복의 뒤로 딸 김다은이 따라 나왔습니다. 33살의 다은은 오랜만에 휴가를 내고 아버지의 운송일에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바쁜 직장 생활로 아버지와 제대로 대화를 나눌 시간이 없었는데 이번 기회에 조금이라도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거든요. 아버지, 많이 피곤하시죠? 제가 운전 좀 아빠 대신해드릴까요? 다은의 말에 만복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딸이 운전면허는 있지만 대형 트럭을 몰 수는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이 일은 자신의 몫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괜찮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보다 배고프지 않냐? 여기 국밥집이 괜찮거든. 부녀는 휴게소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플라스틱 테이블들이 줄지어 놓여 있는 흔한 휴게소 식당이었지만 만복에게는 익숙한 공간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수없이 많은 끼니를 때웠거든요. 여기요, 국밥 둘이요. 만복이 주문을 하고 다은과 마주 앉았습니다. 식당 안에는 몇몇 손님들이 더 있었지만 대부분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밤늦은 시간이라 그런지 분위기가 차분했죠. 곧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이 나왔습니다. 만복은 묵묵히 숟가락을 들었고 다은은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보며 말을 건넸습니다. 아버지, 국밥 맛있어요? 이 집은 10년 전이랑 똑같네. 변하지 않는 게 좋을 때도 있어. 만복의 대답은 여전히 짧았습니다. 평생 말수가 적었던 그였지만 요즘 들어서는 더욱 조용해진 것 같았어요. 다은은 아버지와 대화를 이어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길을 다니신 지 정말 오래되셨네요. 처음 트럭 운전을 시작하셨을 때는 어떠셨어요? 글쎄 그때는 젊었으니까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지. 내 엄마도 살아 있었고. 어머니 이야기가 나오자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다은의 어머니는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이후로 만복은 더욱 말이 없어졌고 다은과의 만남도 뜸해졌죠.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은 깊었지만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라서 어색한 시간들이 흘러갔습니다. 아버지, 요즘 몸은 어떠세요? 건강검진도 제대로 받으시고 계시죠? 다은의 질문에 만복은 잠시 숟가락질을 멈췄습니다. 최근에 받은 검진 결과가 머릿속에 떠올랐지만 딸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뭘 그런 걸 걱정해. 나는 아직 팔팔해. 하지만 다은의 눈에는 아버지의 얼굴이 예전보다 야위어 보였습니다. 식사량도 줄어든 것 같았고 가끔씩 기침을 하는 모습도 보였거든요.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지만 직접적으로 묻기에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제가 요즘 휴가를 자주 낼 수 있게 되었으니까 앞으로 아버지 일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함께 다니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휴가를 그렇게 쉽게 낼 수 있는 건가? 다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직업에 대해서 아버지에게 자세히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군인이라는 것 정도만 알려드렸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부대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군인 업무예요. 크게 위험하지도 않고요. 만복은 딸의 대답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완전히 믿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다은의 체격이나 말투에서 평범한 군인과는 다른 무언가를 느끼고 있었거든요.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다은이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 쪽으로 향했습니다. 만복은 혼자 남겨진 테이블에서 계속 국밥을 먹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고속도로의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보였어요. 그는 주머니에서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딸에게는 아직 말할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더 검사를 해봐야 한다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었죠. 다은 역시 아버지에게 자신의 진짜 정체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특수부대 소속이라는 것, 위험한 임무들을 수행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 걱정하실 게 뻔했거든요. 서로를 아끼는 마음 때문에 진실을 감추고 있는 부녀였습니다. 식당 안은 여전히 조용했고 만복은 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따뜻한 국물을 마셨습니다. 하지만 곧 이 평온한 시간이 깨질 줄은 몰랐죠. 다은이 화장실로 향한 지 채 5분도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식당 입구의 자동문이 거칠게 열리며 온몸에 용문신을 한 남자들이 들어왔습니다. 모두 4명이었는데 걸음걸이부터가 심상치 않았어요. 가장 앞서 걷는 남자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건장한 체격이었고 목에는 용 문신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식당 안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다른 손님들은 본능적으로 두려움에 고개를 숙이며 시선을 피했고 카운터에 있던 직원도 긴장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봤어요. 만복만이 여전히 묵묵히 국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전국을 다니며 온갖 사람들을 만나본 그였기에 이런 상황이 완전히 낯설지는 않았거든요. 한 남자가 만복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천명식으로 이 일대에서 나름 이름이 알려진 조직의 행동대장이었습니다. 명식의 뒤를 따르던 부하들도 만복의 테이블 주변을 에워쌌어요. 당신이 우리 차 뒷문 박았지? 영감? 명식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협박조였습니다. 만복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수십 년간 이런 일들을 겪어온 경험이 있던 만복은 당황하지 않았어요. 내가요, 그런 기억이 없는데요. 기억이 없다고? 야, 이 영감아, 우리가 장난하자는 거야? 명식이 목소리를 높이자 식당 안의 다른 손님들은 더욱 움츠러들었습니다. 몇몇은 아예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버렸고 남은 사람들도 최대한 멀리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카운터의 직원은 전화기를 들고 있었지만 공포에 질려 선뜻 신고를 하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정말 모르겠습니다. 제가 언제 어디서 그랬는지 말씀해 주시면. 명식이 만복의 뺨을 툭툭 건드리며 말했습니다. 명식이 주머니에서 쇠파이프를 꺼내 들었습니다. 길이는 30cm 정도였지만 충분히 위협적이었어요. 다른 부하들도 주먹을 쥐며 만복을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감, 우리 차 수리비로 300만 원만 내면 조용히 넘어가 줄게. 어떻게 할래? 300만 원이요? 제가 정말 그런 일을 했다면 당연히 책임져야겠지만 아직도 모르겠다는 거야? 명식이 화를 내며 쇠파이프로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국밥 그릇이 흔들렸고 뜨거운 국물이 테이블 위로 쏟아졌어요. 만복은 본능적으로 몸을 뒤로 젖혔지만 명식은 그의 셔츠 깃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이 영감이 정말 끝까지 시치미를 떼네, 야들아. 이 영감 좀 정신 차리게 해줘. 부하들이 만복에게 다가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화장실 쪽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모두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다은이 천천히 걸어 나오고 있었거든요. 다은은 상황을 한눈에 파악했습니다. 아버지를 둘러싼 4명의 남자들, 바닥에 떨어진 쇠파이프, 엎질러진 국밥, 그리고 겁에 질린 다른 손님들의 모습까지 모든 것이 명확했어요. 명식이 화장실에 다녀온 다은을 보며 키득댔습니다. 젊고
예쁜 여자가 나타나자 흥미가 생긴 것 같았어요. 부하들도 다은을 힐끗힐끗 쳐다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어이, 예쁘니? 이 노인네랑 무슨 사이야? 다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명식과 부하들을 번갈아 바라보며 상황을 분석했어요. 4명 모두 일반인보다는 체격이 좋았지만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움직임에서 허점들이 보였거든요. 야, 말 안 들려? 넌 누구냐고? 명식이 짜증을 내며 다은에게 다가섰습니다. 하지만 다은은 여전히 말이 없었어요. 대신 천천히 옷깃을 젖히기 시작했습니다. 목 부분에 얇은 체인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체인에 매달린 작은 금속 배지가 형광등 불빛에 반짝였어요. 707특임단의 배지였습니다. 만복은 딸의 목에 걸린 배지를 보는 순간 눈이 커졌습니다. 707특임단이라는 이름은 들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 중 하나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딸이 그곳 소속일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뭐야, 이게? 명식도 배지를 보며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정확히 모르는 것 같았어요. 단지 뭔가 공무원 관련된 것 같다는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야, 너 설마 경찰이야? 하지만 여기서 뭘 어쩔 건데? 다은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안에 차가운 기운이 담겨 있었어요. 전 707특임단 김다은입니다. 지금 즉시 물러나세요. 707이 뭔데? 들어본 적도 없는데? 명식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부하들도 함께 웃으며 다은을 우습게 봤어요. 하지만 만복은 달랐습니다. 딸의 표정에서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차가운 결의를 느꼈거든요. 마지막 경고예요. 그만하고 물러나세요. 미친이, 계집이 정말 배짱이 있네, 야들아. 2년 좀 알아듣게 가르쳐 줘야겠다. 명식이 손짓을 하자 부하 하나가 다은에게 다가섰습니다. 그 순간 다은의 몸이 움직였어요. 마치 스프링처럼 순식간에 튕겨나가더니 부하의 손목을 정확히 잡았습니다. 어? 부하가 당황한 순간 다은의 손목 비틀기가 들어갔습니다. 빠직하는 소리와 함께 부하의 비명이 식당 안에 울려 퍼졌어요. 식당 안이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명식과 나머지 부하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다은을 바라봤고 만복은 자신의 딸이 보여준 모습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 손목이 꺾인 부하가 바닥에 주저앉으며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다은은 여전히 차분한 표정으로 나머지 3명을 바라봤어요. 명식과 부하들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했지만 곧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2년이 감히? 명식이 이를 악물며 쇠파이프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은은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며 전투 자세를 취했습니다. 수년간의 특수 훈련으로 몸에 밴 동작이었죠. 야, 이 여자 뭔가 이상해. 조심해 부하 중 하나가 뒤로 물러서며 경계했습니다. 동료가 순식간에 제압당하는 모습을 본 후 다은이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걸 직감했거든요. 하지만 명식은 자존심이 상한 상태였습니다. 겨우 여자 하나한테 쫄리는 거야? 덤벼! 명식이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다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은은 침착하게 상대방의 공격 패턴을 읽고 있었어요. 명식의 움직임은 예측 가능했습니다. 분노에 사로잡혀 성급하게 공격하고 있었거든요. 다은이 몸을 낮추며 명식의 공격을 피했습니다. 동시에 명식의 무릎 뒤쪽을 정확히 가격했어요. 명식이 비틀거리는 순간 다은의 팔꿈치가 그의 갈비뼈를 찔렀습니다. 으! 명식이 고통스러워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쇠파이프가 손에서 떨어져 바닥에 굴러갔어요. 나머지 두 부하가 다은을 향해 동시에 달려들었지만 다은의 대응은 더욱 빨랐습니다. 만복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다은이 손짓으로 제지했습니다. 아버지가 다칠까봐 걱정되었거든요. 이런 상황은 자신이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부하의 주먹이 날아왔지만 다은은 몸을 옆으로 틀며 피했어요. 그리고 상대방의 팔을 잡아당기며 어깨 넘어뜨리기를 시전했습니다. 부하의 몸이 공중에서 한 바퀴 돌더니 테이블 위로 떨어졌죠. 접시와 컵들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식당 안이 아수라장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다은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집중된 모습이었죠. 마지막 남은 부하가 의자를 들고 다은에게 휘둘렀습니다. 다은은 재빠르게 몸을 숙여 피한 후 강력한 발차기를 날렸어요. 부하의 명치에 정확히 들어간 발차기였습니다. 부하가 의자를 놓치며 뒤로 밀려났습니다. 그대로 식당 유리창에 부딪혔고 유리창이 거미줄처럼 금이 갔어요. 다행히 완전히 깨지지는 않았지만 부하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이년 이거 대체 뭐야? 명식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다은을 바라봤습니다. 불과 몇 분 사이에 자신의 부하 셋이 모두 제압당했거든요. 다은은 숨 하나 거칠게 쉬지 않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경고다. 이제 그만 가라. 다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위압감은 명식을 압도했습니다. 명식은 처음으로 진짜 두려움을 느꼈어요. 상대방이 자신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의 실력자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너 도대체 뭐 하는 년이야? 707특임단이라고 말했잖아. 저기 계신 울 아빠 딸이다. 다은이 만복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명식은 만복을 다시 바라봤어요. 평범한 트럭 운전사인 줄 알았던 노인이 이런 괴물 같은 딸을 둔 아버지였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만복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딸이 자신을 지켜주는 모습이 기특하면서도 이렇게 위험한 일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거든요. 707특임단이라는 이름의 무게를 이제야 제대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다은이 처음으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만복에게 물었습니다. 만복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딸의 모습이 너무 낯설었거든요. 식당 안에 다른 손님들은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몇몇은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찍고 있었어요. 이런 장면을 실제로 보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카운터의 직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경찰을 불러야겠어요. 네. 부르세요. 이 사람들 신고해야죠. 다은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명식은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경찰이 오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줄 알아? 명식이 마지막 허세를 부렸지만 다은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걸음 더 다가가며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봤어요. 더 하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하지만 결과는 같을 거야. 명식은 다은의 눈빛에서 진짜 살기를 느꼈습니다. 이 여자는 정말로 자신을 죽일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더 이상 버티는 건 무의미했습니다. 야들아, 일어나 가자. 명식이 신음하고 있는 부하들을 일으켰습니다. 손목이 꺾인 부하는 다른 동료의 부축을 받아야 했고 나머지도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어요. 기억해둬라. 이게 끝이 아니야. 명식이 마지막으로 협박했지만 다은은 냉소적인 미소만 지었습니다. 다은은 아버지 곁으로 다가갔어요. 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다친 곳은 없으시죠? 만복은 딸의 얼굴을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방금 전까지 차가운 전사의 모습이었던 다은이 다시 자신의 딸로 돌아와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딸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다은아, 너는 정말 만복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랑스러우면서도 걱정되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거든요. 자신의 딸이 이렇게 강한 사람이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명식이 부하들을 일으키려 하는 순간 다은은 이미 그들의 의도를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손목이 꺾인 부하가 몰래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려 하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아마도 칼이나 다른 무기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군. 다은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하자 명식이 화들짝 놀라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정말로 부하 하나가 접이식 칼을 꺼내 들고 있었어요. 다은을 등 뒤에서 기습하려는 계획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이 개년이 우리를 우습게 봐! 칼을 든 부하가 다은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은의 반응은 번개처럼 빨랐어요. 몸을 옆으로 틀어 칼날을 피한 후 상대방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습니다. 칼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동시에 다은의 무릎이 부하의 복부를 강타했죠. 으아! 부하가 비명을 지르며 테이블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테이블이 기울어지며 위에 있던 모든 그릇들이 바닥으로 쏟아졌어요. 식당 바닥이 국물과 밥알, 깨진 그릇 조각들로 엉망이 되었습니다. 만복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다은이 손으로 제지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민간인인 아버지가 개입하지 않는 게 최선이었거든요. 모두 한 번에 덤벼. 명식이 고함을 지르며 나머지 부하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세 명이 동시에 다은을 향해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다은에게는 이런 상황이 더 익숙했습니다. 다대일 전투는 특수부대에서 수없이 훈련했던 시나리오였거든요. 첫 번째 부하의 주먹이 날아오자 다은은 몸을 숙여 피하며 상대방의 다리를 걸었습니다. 부하가 균형을 잃고 넘어지는 순간 다은의 발꿈치가 그의 등을 내리찍었어요. 부하는 그대로 바닥에 엎어진 채 신음을 흘렸습니다. 두 번째 부하가 의자를 들고 내리치려 했지만 다은이 더 빨랐습니다. 점프하며 회전 발차기를 날렸는데 의자와 부하의 얼굴을 동시에 강타했어요. 의자는 산산조각이 났고 부하는 식당 벽에 등을 부딪히며 주저앉았습니다. 이런 미친! 명식이 경악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자신의 부하들이 순식간에 일방적으로 당하는 모습을 보니 현실감이 없었어요. 다은은 마치 액션 영화 속 주인공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부하가 절망적으로 다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은은 침착하게 상대방을 기다렸어요. 부하가 가까워지는 순간 다은이 몸을 낮추며 어깨로 상대방의 배를 받아 올렸습니다. 부하의 몸이 공중으로 떠올랐고 다은은 그를 등 뒤로 넘겨버렸어요. 부하는 카운터 쪽으로 날아가 진열장에 부딪혔습니다. 진열장 안에 컵들과 접시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죠. 으악! 부하가 깨진 그릇 조각들 사이에서 신음했습니다. 식당 안은 완전히 전쟁터가 되어버렸어요. 하지만 다은은 여전히 숨하나 거칠게 쉬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제 끝났어. 다은이 명식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명식은 공포에 질린 채 벽에 등을 기댔어요. 도망갈 곳도 없었고 싸울 의지도 완전히 꺾여 있었습니다. 제발 제발 살려줘! 다시는 무고한 사람들을 괴롭히지 마. 다은이 명식의 어깨를 잡고 벽에 밀어붙였습니다. 명식은 다은의 차가운 눈빛을 받아보며 온몸이 떨렸어요. 진짜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느꼈거든요. 알겠습니다! 알겠다고요! 명식이 비명처럼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어요. 식당 직원이 신고한 경찰이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만복은 딸의 모습을 넋 잃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알던 다은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강하고 냉정하면서도 절제된 힘을 보여주는 딸의 모습에 놀라움과 자랑스러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다은이 아버지에게 다가가며 다시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차가운 전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평범한 딸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어요. 다은아, 너는 정말 대단하구나. 만복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딸에 대한 걱정과 자랑스러움이 복잡하게 얽힌 감정이었죠. 이제야 딸이 얼마나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지 깨달았지만 동시에 그 실력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들이 식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바닥에 널브러진 조폭들과 엉망이 된 식당 내부를 보고 경악했어요. 하지만 다은이 707특임단 신분증을 보여주자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신고 접수했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된 건가요? 이분들이 아버지를 협박하고 폭력을 행사해서 정당방위로 제압했습니다. 다은이 간단 명료하게 설명했습니다. 주변 손님들도 증언을 해주었고 식당 내부의 CCTV도 모든 상황을 기록하고 있었어요. 조폭들은 모두 구급차로 이송되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었지만 당분간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죠. 명식은 경찰차에 실리면서도 다은을 원망스럽게 바라봤지만 더 이상 위협할 용기는 없었습니다. 식당 사장이 다은에게 깊이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이런 일이 더 크게 번지지 않아서 다행이었거든요. 다른 손님들도 박수를 보내며 다은의 용기를 칭찬했어요. 정말 멋있었어요.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일이네요. 하지만 다은은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그리 특별한 건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아버지 앞에서 자신의 정체가 드러난 것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부녀는 경찰서에서 간단한 조서를 작성한 후 휴게소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둘 사이의 분위기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서로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것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경찰서에서 돌아온 후 부녀는 휴게소 주차장에 있는 트럭 옆에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지만 둘 사이의 침묵이 더욱 무거웠어요. 만복은 딸을 바라보고 싶었지만 선뜻 시선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이 한 번에 바뀌어 버렸거든요. 아버지, 다은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심스러웠어요. 아버지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되었거든요. 왜 말 안 했냐? 다은아, 만복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딸이 군인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707특임단이라는 최정예 특수부대 소속일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더욱이 그렇게 위험한 상황에서도 능숙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니 얼마나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위험한 일을 하는 줄 몰랐다. 다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진실을 숨겨왔지만 결국 이런 식으로 들키게 되었어요. 오히려 더 충격을 드린 것 같아서 죄송했습니다. 아버지께서 걱정하실까 봐서요. 제가 하는 일이 생각보다 위험하니까요. 위험하다니. 도대체 평소에 어떤 일들을 하는 거냐? 만복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오늘 본 딸의 실력을 생각하면 일반적인 군사훈련으로는 불가능한 수준이었거든요. 분명 실전 경험도 상당할 것이라는 추측이 들었습니다. 다은은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특수부대의 임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아버지의 걱정 어린 눈빛을 보니 더 이상 숨길 수만은 없을 것 같았어요. 테러 진압, 인질 구출, 대북 작전 그런 일들이요. 만복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의 딸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험한 일들을 하고 있었다니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나라를 위해
그런 일을 하는 딸이 자랑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휴가를 자주 낼 수 있다고 했구나. 언제 다시 그런 위험한 곳에 가야 할지 모르니까. 다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제로 특수부대원들은 언제 긴급 소집될지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평범한 일상을 보장받기 어려운 직업이었습니다. 그때 다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도요. 뭐, 나 몰래 폐암 진단 받았죠? 만복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주머니 속 진단서를 만지작거리던 손이 멈췄어요. 딸이 어떻게 알았는지 당황스러웠지만 부인할 수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아버지 행동이 예전과 달라지셨어요? 식사량도 줄어들었고 가끔 기침도 하시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아버지 트럭에서 병원 영수증을 봤어요. 다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의 비밀을 알아차린 순간부터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거든요. 자신이 위험한 일을 하는 동안 아버지도 혼자서 큰 고통을 견디고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 아팠습니다. 만복은 손을 떨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딸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는데 결국 들키고 말았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언제부터요? 한 달 전에 정밀검사 결과가 나왔다.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만복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딸을 바라봤습니다. 다은의 눈가가 벌써 젖어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더욱 아팠습니다. 너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 내가 하는 일도 힘든데 내 걱정까지 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부담이요? 아버지가 아프신데 그게 부담이에요? 다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감정이 북받쳐 올라왔거든요. 자신은 국가를 지킨다고 하면서 정작 가장 소중한 아버지는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밀려왔어요. 나는 조용히 입원할 생각이었다. 내가 모르게.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모든 게 끝나고 나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만복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계획이었거든요. 딸이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기까지 시간이 필요할 테니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싶었던 것 뿐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너무 이기적인 생각이었던 것 같았어요. 미안하다. 다은아, 아버지가 잘못 생각했나 보다. 다은이 아버지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만복의 손은 예전보다 더 말라 있었고 혈관이 두드러져 보였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야위셨는지 미처 몰랐던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우리 왜 이렇게 서로 숨기고 살았을까요? 만복도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했지만 굳은 살이 많이 박여 있었어요. 얼마나 힘든 훈련을 받았을지 짐작이 갔습니다. 서로를 걱정하느라 그랬나 보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숨기지 말자. 네, 저도 그래요.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아요. 부녀는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년간 쌓여온 오해와 걱정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서로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진실을 숨겨왔지만 결국 더 큰 상처만 만들어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치료는 어떻게 하시기로 했어요? 의사가 수술을 해봐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나이가 있어서 위험 부담이 크다고. 그럼 더 좋은 병원으로 가셔야죠. 제가 알아볼게요. 특수부대에 군의관들도 있고 좋은 병원 정보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만복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도 많이 들 텐데. 그런 걱정 마세요. 제가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아버지는 그냥 치료에만 집중하시면 돼요. 다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특수부대원으로서 국가로부터 받는 지원도 있었고 그동안 모아둔 돈도 꽤 있었거든요. 이런 일에 쓰려고 모아둔 거였어요. 고맙다. 다은아, 내가 이렇게 든든한 딸인 줄 몰랐다. 당연한 거예요. 아버지는 제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니까요. 휴게소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차량 통행량도 줄어들고 있었어요. 부녀는 서로의 손을 잡고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났거든요.
이제 어떻게 할까요? 다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의 치료 문제, 자신의 군 복무 문제, 그리고 앞으로의 삶에 대한 계획까지 결정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였어요. 일단 같이 가자. 더 이상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만복의 말에 다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말로 함께 해나가야 할 때였어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부녀는 휴게소 한켠의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지면서 오늘 있었던 일들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서로의 손을 잡고 있는 따뜻함은 현실이었습니다. 만복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다은아, 너를 제대로 몰랐구나. 저도 아버지를 제대로 몰랐어요. 다은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섞여 있었습니다. 오늘까지만 해도 서로에 대해 모르는 게 이렇게 많았다니 믿기지 않았거든요. 수년간 같은 집에서 살면서도 진짜 중요한 이야기들은 나누지 못했던 것 같았어요. 네 엄마가 그렇게 간 후에 우리가 너무 멀어진 것 같다. 만복의 말에 다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가족들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해주셨거든요. 어머니가 안 계신 후로는 아버지와 어떻게 대화해야 할지 몰라서 점점 만남도 줄어들었어요. 그때 제가 더 자주 찾아뵈었어야 했는데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아니야, 나도 마찬가지였어. 내가 바쁜 줄 알고 먼저 연락하기가 미안했거든. 두 사람 모두 서로를 배려한다는 명목으로 거리를 두었던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배려가 오히려 더 큰 오해를 만들어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다은이 아버지를 바라보며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군에 입대한 이유 중 하나가 아버지와의 관계 때문이었어요. 만복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딸이 군인이 된 이유에 자신이 관련되어 있다니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아버지께서 너무 말씀이 없으셔서 제가 뭔가 잘못했나 싶었어요. 그래서 멀리 떠나고 싶었고 동시에 아버지께 자랑스러운 딸이 되고 싶었어요. 만복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딸이 자신 때문에 힘든 길을 선택했다니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미안하다. 다은아, 아버지가 그렇게 느끼게 만들었구나. 아니에요. 저도 아버지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그냥 혼자 판단하고 결정해버렸죠. 다은이 아버지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것 자체가 오랜만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제가 선택한 길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처럼 아버지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겼으니까요. 만복이 딸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록 위험한 일이긴 하지만 딸이 자신의 선택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그래, 내가 그렇게 강한 사람인 줄 몰랐어. 오늘 내 모습을 보니까 정말 자랑스럽더라. 정말요? 다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직접적인 칭찬을 들어본 게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났거든요. 그럼 내 딸이 그렇게 멋진 사람인데 자랑스럽지 않을 리가 있나? 만복의 말에 다은의 눈가가 다시 젖어들었습니다. 그동안 아버지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했는데 이렇게 직접 들으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아버지도요, 40년 넘게 이 힘든 일을 하시면서 가족을 지켜주셨잖아요. 저도 아버지가 자랑스러워요. 부녀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울고 웃고 놀라고 걱정하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정말 평온했어요. 우리 무슨 일이 있어도 숨기지 말고 걱정되는 일이 있으면 서로 의논하고 그래야지. 나도 이제 더 이상 혼자 끙끙 앓고 싶지 않다. 만복도 동의했습니다. 오늘 딸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보니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려던 자신이 얼마나 고집스러웠는지 깨달았거든요. 그럼 치료 계획부터 같이 세워봐요. 제가 알아본 병원 정보들 말씀드릴게요. 여기 삼성서울병원이랑 아산병원, 그리고 군병원까지 다 알아봤는데 어디든 최고 수준의 치료를 받으실 수 있어요. 딸이 벌써 이렇게 많은 정보를 준비해놨다니
기특하면서도 미안했어요. 그런데 다은아, 너는 어떻게 할 거냐? 군복무 말이야. 만복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번 휴가 끝나면 전역할 생각이었어요. 저녁. 왜? 아버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요. 제가 지금까지 너무 멀리 있었잖아요. 만복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걸 나 때문에 결정하면 안 된다. 내 인생인데. 제 인생이니까 제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아버지 때문만은 아니에요. 다은이 아버지를 안심시키려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찾았거든요. 이제 제 전장은 아버지 곁이에요. 만복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딸의 말이 진심이라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더 이상 말릴 이유도 없었어요. 그게 정말 내 진심이냐? 네, 확실히 결정했쇼. 다은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많은 생각을 했는데 이제 확실해졌어요. 국가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소중한 사람을 지키는 것이 더 우선이었습니다. 그럼 고맙다. 정말 고마워. 다은아 만복이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오랜만에 나눈 진짜 포옹이었어요. 두 사람 모두 울음을 참으려 했지만 결국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서로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것들이 많았지만 가장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 말입니다. 사흘 후 다은의 휴대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특수부대 동료들과 상급자들로부터 연락이 빗발치고 있었어요. 휴게소에서 일어난 일이 뉴스에 보도되면서 큰 화제가 되었거든요. 다은아, 텔레비전 좀 봐라. 만복이 병원 병실에서 리모컨을 들고 채널을 돌렸습니다. 며칠 전부터 입원해서 정밀 검사를 받고 있었는데 다은이 알아본 서울의 대형 병원이었어요. 의료진들도 최고 수준이었고 치료 계획도 체계적으로 세워졌습니다. 뉴스 화면에는 휴게소 CCTV 영상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었지만 다은이 조폭들을 제압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앵커의 목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영동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시민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정체불명의 여성이 아버지를 괴롭히던 조폭들을 단숨에 제압한 영상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다은이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이렇게 큰 이슈가 될 줄은 몰랐거든요. 와. 정말 멋있었어요.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일이네요. 뉴스에서는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의 인터뷰도 나왔습니다. 모두 다은의 용기와 실력을 칭찬하고 있었어요. 휴게소 사장도 나와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분 덕분에 더 큰 사고가 나지 않았어요. 정말 고마워요. 만복이 뿌듯한 표정으로 딸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딸이 영웅이 되었구나. 창피해요. 아버지 이렇게 주목받을 일은 아니었는데. 다은이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특수부대원으로서는 오히려 신분이 노출되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설명드리시겠대요. 주치의가 엑스레이 사진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다은과 만복이 긴장한 표정으로 기다렸어요. 좋은 소식입니다. 초기 단계라서 수술로 완전히 제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요? 다은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각오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희망적인 소식이었거든요. 다만 수술 후 회복 기간이 필요하고 정기적인 검진도 받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충분히 완치 가능한 상태예요. 의사의 설명에 분여 모두 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며칠 동안 품고 있던 걱정이 한순간에 사라진 기분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의사 선생님, 의사가 나간 후 다은이 아버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행이에요. 아버지 이제 정말 안심이에요. 그러게 말이다.
내가 있어서 든든하다. 만복도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혼자였다면 이렇게 체계적으로 치료받기 어려웠을 텐데 딸이 있어서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병실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보였습니다.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과 차량들을 보며 다은은 새로운 다짐을 했어요. 이제는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먼 곳까지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가장 소중한 사람이 바로 옆에 있었거든요. 부녀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앞으로 힘든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함께라면 충분히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어요. 6개월 후 경부 고속도로를 달리는 트럭 안에 풍경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운전대를 잡고 있는 건 다은이었고 조수석에는 만복이 편안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난 후 회복 과정을 거쳐 이제는 건강을 완전히 되찾았습니다. 아버지, 졸리시면 좀 주무세요. 아직 2시간은 더 가야 해요. 괜찮다. 내가 운전하는 모습 보는 게 신기해서. 만복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딸이 대형 트럭 운전면허를 따서 이렇게 능숙하게 몰고 있는 모습이 자랑스러웠거든요. 처음에는 걱정했는데 역시 특수부대 출신답게 금세 적응했어요. 어려운 길도 아니고요. 아버지께서 워낙 잘 가르쳐 주셨잖아요. 다은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녁 후 아버지의 운송 사업을 함께 하기로 결정했거든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지금은 제법 능숙해졌어요. 차창 밖으로 익숙한 휴게소가 보였습니다. 6개월 전 그 사건이 일어났던 바로 그곳이었어요. 저기서 잠깐 쉬어갈까요? 그러자 그때 생각도 나고. 부녀는 휴게소에 트럭을 세웠습니다. 그때와 같은 자리였지만 이제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다은이 조수석 문을 열어 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아직 그렇게 할 필요 없어. 나 혼자 잘 내려 만복이 웃으며 말했지만 다은은 계속 신경 쓰고 있었어요. 수술 후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해도 여전히 조심스러웠거든요. 휴게소 식당에 들어서자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6개월 전 그 영상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특히 식당 사장이 반갑게 달려왔어요. 어머나, 그때 그분이시네요. 정말 오랜만이에요. 안녕하세요. 기억해 주시네요. 다은이 인사를 했습니다. 사장은 여전히 그때 일을 고마워하고 있었어요. 그때 정말 고마웠어요. 덕분에 큰 사고 없이 넘어갔죠. 오늘은 서비스로 드릴게요. 괜찮습니다. 돈 내고 먹을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때 저희의 은인이신데요. 사장의 고집에 못 이겨 다은과 만복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때와 같은 테이블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무도 그들을 괴롭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참, 그때 그 사람들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다은이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아, 그 조폭들요? 감옥 갔어요. 그리고 이후로는 이런 일이 없어졌어요. 아마 소문이 났나 봐요. 사장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실제로 그 지역 조폭들 사이에서는 다은의 이야기가 전설처럼 퍼져 있었거든요. 함부로 일반인들을 괴롭히면 안 된다는 교훈이 되었어요. 국밥이 나오자 부녀는 조용히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6개월 전과 똑같은 메뉴였지만 이제는 마음 편히 먹을 수 있었어요. 아버지, 국밥 맛은 여전해요. 그러게 변하지 않는 게 좋을 때도 있다더니 정말 그런 것 같아. 만복이 국물을 마시며 말했습니다. 예전과 똑같은 맛이었지만 함께 먹는 사람이 있어서 더 맛있게 느껴졌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다시 트럭에 올라 운전을 계속했습니다. 고속도로 위를 달리면서 다은은 지난 6개월을 돌이켜봤어요. 저녁 후 처음에는 적응이 쉽지 않았지만 지금은 이 생활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정말 행복해요. 이렇게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게 좋아요. 다은의 말에 만복도 웃었습니다. 딸이 자신의 선택에 만족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우리 사업도 잘 되고 있고, 실제로 그들의 운송 사업은 점점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다은의 체계적인 관리와 만복의 경험이 합쳐져서 더 많은 고객들을 확보했어요. 무엇보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하니 서로에게 의지가 되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노을이 고속도로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예전 같으면 만복이 혼자서 이 길을 달리고 있었을 텐데 이제는 딸과 함께였습니다. 다은아, 힘들면 운전 아빠가 할까? 괜찮아요. 저 운전하는 거 좋아해요. 그래. 언제부터? 아버지랑 함께 다니면서부터요. 다은의 대답에 만복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딸이 자신과의 시간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차창 밖으로 익숙한 풍경들이 지나갔습니다. 6개월 전까지만 해도 만복 혼자 보던 풍경들이었지만 이제는 딸과 함께 보고 있었어요. 같은 길이지만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아버지, 내일은 어디로 가요? 부산까지 이틀 정도 걸릴 것 같아. 좋아요. 부산 가는 길도 예쁘잖아요. 다은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는 어디를 가든 아버지와 함께라서 즐거웠어요. 밤이 되자 고속도로 위의 불빛들이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만복은 조수석에서 딸의 운전 모습을 바라보며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혼자였다면 이렇게 마음 편히 여행할 수 없었을 텐데 딸이 있어서 모든 게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딸이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 든든하구나. 만복의 말에 다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도요. 아버지가 옆에 계시니까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녀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6개월 전 그 휴게소에서 시작된 변화는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이제는 서로의 비밀도 없고 서로를 이해하며 함께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트럭은 계속해서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목적지까지는 아직 멀었지만 함께하는 여행은 목적지보다 과정이 더 소중했어요. 부녀는 앞으로도 이런 시간들을 많이 만들어갈 것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고속도로의 불빛들처럼 그들의 미래도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